당신은 점심을 먹고 난 뒤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눈꺼풀이 내려앉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밥을 먹으면 힘이 나야 하는데 오히려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이 흐려집니다. 주변에서는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순간 당신의 혈당이 요동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면 뇌가 잠깐 산소와 에너지를 잃은 듯 멍해지는 것이지요. 많은 분이 이 상태를 단순한 피곤함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반복이 쌓이면 당신의 췌장은 매일 밤낮으로 혹사당하게 됩니다. 이때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한 약이나 복잡한 운동이 아니라 단지 밥상 위에서 작은 한 숟갈이 당신의 몸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치던 그 한 숟갈이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주고 식후 피로를 줄여주며 장기적으로는 당뇨병의 위험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환자들의 생활 속 실천을 지켜보며 새삼 깨닫곤 합니다. 건강은 거대한 도약보다도 작지만 꾸준한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르신은 늘 점심 후 졸음을 이기지 못해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로 2시간씩 낮잠을 주무셨습니다. 혈당 검사를 해보면 식후 수치가 200을 훌쩍 넘겼다가 금세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매 끼니마다 단지 한 숟갈을 바꾼 이후 놀랍게도 점심 후 졸음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손주와 산책을 나갈 여유가 생긴 겁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내 몸이 달라졌다는 그분의 말은 여전히 제 귀에 생생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건강은 병원에서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밥상 위 그 작은 선택이 혈관을 지키고 세포를 살립니다. 약을 처방하는 의사인 저도 생활 속 작은 습관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설마 한 숟갈로?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면 왜 단지 그 한 숟갈이 혈당 조절에 큰 전환점이 되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혈당이 어떻게 당신의 몸을 흔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은 숟갈 하나가 그 파도를 가라앉히는지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첫걸음이 내년의 당신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혈당이 오르내릴 때마다 다양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만 돌리며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고 나서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이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자율신경계가 흔들릴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반대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기운이 빠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때는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뇌와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신호는 밤에 나타납니다. 많은 어르신이 밤에 자다가 자꾸 화장실을 가야 한다고 하소연하십니다. 물론 전립선이나 방광 문제일 수도 있지만 혈당이 높으면 신장이 혈액 속 과도한 당분을 걸러내려 하기 때문에 소변이 늘어납니다. 게다가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경험을 하셨다면 그 역시 혈당이 흔들린다는 증거입니다. 환자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밥 먹고 나면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다가 한참 후에야 괜찮아져요. 사실 이는 혈당 급등으로 인해 안군의 혈관이 일시적으로 부풀면서 시각신호 전달이 왜곡되는 현상입니다. 대부분은 금방 회복되지만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면 망막에도 부담을 주어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혈당의 변화는 단순히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당신이 느끼는 피로, 갈증, 두근거림, 시야 흐림 같은 구체적인 불편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은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 말에 기대어 무심히 넘어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작은 신호들이 모여서 수년 후 당뇨병,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아직도 어떤 식품이나 습관이 혈당 변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잡아주는가에 대한 논쟁이 활발합니다.
어떤 학자는 단백질이 핵심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학자는 식이섬유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의견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평소에 자주 무심코 먹는 한 숟갈의 선택이야말로 혈당 조절의 가장 직접적인 변수라는 점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작은 변화를 실천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삶의 질 차이가 분명히 보입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밥 한 공기 후 피곤함에 눌려 하루를 허비하지만 어떤 분은 작은 습관을 통해 산책을 나가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웃음을 되찾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혈당 관리의 첫걸음을 이미 내디디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저는 왜 단지 작은 한 숟갈이 이 신호들을 잠재울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병원에 와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혈당 수치입니다. 아침 공복 혈당, 식후 혈당, 당화 혈색소, 숫자가 잘 나왔다고 하면 안심하고 조금만 높게 나오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혈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숫자에만 매달리면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진짜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 돌본 환자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손가락 끝을 찔러 혈당기를 확인하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20이면 안도하고 150이면 그날 하루가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물어보면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흰쌀밥을 듬뿍 먹거나 늦은 저녁에 과일을 한 접시 드시는 일이 잦았습니다. 숫자는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그는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과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혈당 수치는 마치 바다 위의 파도 같습니다. 파도의 높낮이만 보며 오늘은 파도가 낮네, 높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닷속에서 밀려오는 조류와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진짜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혈당 수치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은 당신의 식사 구성, 수면 습관, 스트레스, 활동량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여전히 논의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혈당 수치만 잘 관리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의사들은 혈당 수치보다 생활 습관 전체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진실은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수치와 습관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삶을 곁에서 지켜본 경험으로는 생활 습관을 바로잡지 않으면 숫자는 언제든 다시 흔들립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매번 숫자에만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혈당이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낮게 나왔다고 해서 안심만 할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오늘 밥상에서 어떤 한 숟갈을 더하거나 줄였는지 그 작은 선택이 내일의 몸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숫자를 보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검사만 하면 긴장이 돼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검사는 지표일 뿐입니다. 선생님의 몸은 검사 수치가 아니라 생활 속 습관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 말을 들은 후 그분은 매 끼니 흰쌀밥을 조금 줄이고 대신 채소와 콩을 한 숟갈 더 올리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몇 달 뒤 검사 수치는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본인이 느끼는 피로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혈당은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매일 쌓아 올린 작은 습관의 총합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왜 그 작은 한 숟갈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지 의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정말 한 숟갈로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저 역시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그 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즉 귀리, 보리, 콩, 해조류 같은 것들은 단지 한 숟갈만 곁들여도 혈당의 상승 속도를 확연히 늦춰줍니다. 왜냐하면 이들 식품 속의 섬유질은 위에서 젤처럼 부풀어 올라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환자 한 분은 매 끼니 흰쌀밥 위에 삶은 보리 한 숟갈을 얹어 드셨습니다. 단순한 습관 같지만 2달 만에 식후 혈당 곡선이 완만해졌습니다. 밥 먹고 나면 늘 졸렸는데 요즘은 한결 덜해요. 라는 그분의 웃음은 제게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발효식품 역시 흥미로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된장이나
김치 같은 전통 발효 음식 속에는 유산균이 풍부해 장 건강을 돕고 간접적으로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된장국 한 숟갈은 나트륨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조절하면 오히려 단백질과 발효 성분이 함께 작용해 포만감을 길게 유지합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이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연구자는 단백질의 역할을 더 강조하며 식이섬유보다 단백질 한 숟갈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삶은 달걀 흰자나 두부를 한 숟갈 곁들이는 것도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은 위 배출 속도를 늦추어 탄수화물이 급하게 흡수되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논쟁은 계속되지만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과 함께 지켜본 결론은 분명합니다.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밥상 위에서 그 한 숟갈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귀리 한 숟갈이, 어떤 이는 두부 한 숟갈이, 또 다른 이는 김치 한 숟갈이 몸에 맞습니다.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니라 각자의 몸과 생활에 맞는 작은 선택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의사조차도 놀랄 만큼 효과가 크다는 점입니다. 약을 늘리지 않고도 단지 식탁에 보리 한 숟갈을 더했을 뿐인데 당화혈색소가 0.5포인트 낮아진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환자 본인도 가족도 심지어 담당 의사도 깜짝 놀라곤 합니다. 이제 당신의 밥상 위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저녁 흰쌀밥 옆에 무엇을 한 숟갈 더 올릴 수 있을까요? 그 작은 숟갈 하나가 당신의 혈당 곡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혈당을 지키고 싶다고 하면서도 밥상 위에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나는 밥을 조금밖에 안 먹는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흰쌀밥에 김치만 곁들이고 다른 반찬은 거의 드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밥의 양은 줄었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유지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흔한 오해는 과일입니다. 당뇨에 좋으려면 간식을 줄이고 대신 과일을 먹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일은 천연이지만 당분 과당이 많습니다. 사과나 배, 포도를 한 접시 드셨을 때 혈당은 생각보다 더 크게 요동칩니다. 실제로 한 환자는 저녁 식사를 간단히 하고 건강에 좋다는 생각으로 배를 한 개 통째로 드셨습니다. 그 결과 식후 혈당은 230까지 치솟았습니다. 본인은 과일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혈당기 수치는 분명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밥을 아예 안 먹고 국수나 떡으로 대신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수, 떡, 빵은 모두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오히려 밥보다 더 큰 변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겉보기에 식사량을 줄였다는 안도감을 주지만 실제로는 혈관에 더 큰 부담을 남기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잘못된 선택들이 반복되면 몸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때부터는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쉽게 오르고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의학계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과일은 건강식품이니 충분히 먹어도 된다는 주장과 당분 때문에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지요. 진실은 과일도 결국 양과 타이밍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소량의 과일을 곁들이는 건 도움이 되지만 저녁 늦게 과일을 한 접시 먹는 것은 혈당 관리에 분명히 해롭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단순합니다. 밥을 줄인다는 막연한 생각보다 무엇을 한 숟갈 더하거나 빼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흰쌀밥만 고집하거나 과일을 과신하는 작은 실수들이 오히려 혈당을 크게 흔듭니다. 당신의 몸은 그 실수를 기억합니다. 오늘 밥상 앞에 앉으셨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밥 한 숟갈을 줄이는 대신 무엇을 올려야 할까? 이 질문이 당신의 혈당을 살리고 내일의 활력을 되찾게 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해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혈당 조절을 위해 거창한 약이나 복잡한 식단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밥상 위 작은 선택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바로 작지만 강력한 대안, 한 숟갈의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 옆에 삶은 콩 한 숟갈을 곁들여 보십시오.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콩밥을 드신 환자들은 밥 먹고 난 뒤 졸음이 덜하다,
혈당기가 예전처럼 확 치솟지 않는다는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작은 콩 한 숟갈이 식사 전체의 균형을 바꾼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해조류입니다. 미역이나 다시마를 잘게 잘라 국이나 반찬에 한 숟갈 넣는 것만으로도 섬유질과 미네랄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춥니다. 특히 바다 향이 나는 음식은 포만감을 주어 불필요한 과식을 줄여줍니다. 한 할머니는 국에 미역을 조금만 넣었는데 배가 더 든든해져서 밥을 자연스럽게 줄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귀리나 보리를 잊지 마십시오. 보리밥을 한 숟갈만 섞어도 혈당 지수, GI가 낮아져 식후 혈당이 완만하게 오릅니다. 어떤 분은 예전엔 밥 먹고 나면 늘 기운이 빠졌는데 요즘은 산책을 나가도 덜 지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대안이 모두에게 똑같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보리나 귀리를 드시면 속이 불편하다고 호소합니다. 이럴 때는 두부 한 숟갈을 곁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백질이 위배출 속도를 늦추어 탄수화물이 급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즉, 정답은 내 몸에 맞는 한 숟갈을 찾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작은 한 숟갈이 약을 늘리지 않고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힘을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킨 분들이 결국 더 오랫동안 활기찬 삶을 유지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나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일 아침 식사부터라도 작은 한 숟갈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당신의 혈당 곡선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작은 대안 하나가 당신의 몸 전체를 지탱하는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밥상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어릴 적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차려주시던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흰쌀밥만이 아니라 보리밥, 된장국, 김치, 나물 반찬이 늘 곁들여졌습니다. 바로 그 구성이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몸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리밥은 오랫동안 서민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쌀이 귀하던 시절, 보리와 함께 지은 밥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준 비밀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혈당 상승을 늦추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르신들이 보리밥 먹고 자랐다고 하시던 말씀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몸에 새겨진 경험적 지혜였습니다. 김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익은 김치 한 숟갈은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긴 다양한 성분이 장내 세균을 돕고 혈당의 급상승을 억제하는 데 기여합니다. 김치 없이는 밥이 안 넘어간다는 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실제로 몸에 유익한 작용을 해온 것이지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된장입니다. 된장찌개 한 숟갈은 단백질과 발효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된장국만 먹어도 밥이 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전통 음식들이 모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된장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고혈압 환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김치는 지나치게 짜게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적당히 조절한다면 이 작은 한 숟갈들이야말로 서양 의학에서도 인정하는 자연스러운 혈당 관리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 속 지혜는 이미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탁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흰쌀밥, 인스턴트 식품, 달콤한 간식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몸은 전통이 남겨준 자연스러운 방패를 잃어버린 셈입니다. 당신이 지금 다시 밥상에 보리밥, 김치, 된장을 한 숟갈 올리는 순간 이는 단순히 옛날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물려준 건강 비법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로 혈당은 다시 차분해지고 몸은 옛 리듬을 회복합니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혈당 관리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연구가 깊어질수록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가까워집니다. 어떤 학자는 단백질을 강조하며 단백질 한 숟갈이 혈당을 안정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단백질이 위 배출 속도를 늦추어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년층에서는 혈당이 더 불안정하게 흔들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식이섬유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귀리, 보리, 콩류에 들어있는 수용성 섬유질은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강력한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장 속에서 젤처럼 부풀어 오르며 당분 흡수를 늦추고 동시에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최근에는 발효식품에 대한 연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 속 미생물이 단순히 장 건강뿐 아니라 혈당 대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연구가 일관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발효식품의 효과는 제한적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개인의 장내 세균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과학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작은 한 숟갈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단백질이든 식이섬유든 발효식품이든 어느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혈당 곡선이 달라집니다. 한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된장국에 두부 한 숟갈을 넣어 드셨습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약물 변화 없이 단지 그 습관 하나만 바꿨는데 3달 만에 공복 혈당이 20 정도 내려갔습니다. 의학적으로 기적은 아니지만 삶의 질에선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에게 맞는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계속 논쟁을 이어가겠지만 당신은 오늘 저녁 밥상에서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한 숟갈이 당신의 몸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실천이야말로 최고의 실험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원리와 연구 결과를 들어도 당신의 밥상 위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혈당은 그대로 요동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거창한 목표보다 작은 루틴을 만드세요. 루틴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흰쌀밥 옆에 귀리 한 숟갈을 더합니다. 점심에는 된장국 속에 두부 한 숟갈을 추가합니다. 저녁에는 김치 한 숟갈을 곁들이되 지나치게 짜지 않도록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면 됩니다. 하루 3번의 식사마다 단지 한 숟갈의 습관을 더하는 것. 그것이 곧 혈당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운동을 하려면 준비가 필요하고 약을 조절하려면 의사의 지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밥상 위 한 숟갈은 당신이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루틴입니다. 게다가 습관이 굳어지면 더 이상 노력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한 할머니는 아침마다 손주 도시락 싸주면서 제 밥에도 귀리 한 숟갈 넣는 게 습관이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느끼셨지만 어느 순간 당연한 일처럼 자리 잡으면서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체감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습관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까먹을 때도 있고 귀찮아서 생략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의 절반만 성공해도 그 작은 누적이 몸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의학적으로도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혈당은 단기적 노력보다 장기적 꾸준함에 더 잘 반응합니다. 약간 불규칙하게 하더라도 장기간 작은 루틴을 이어가는 것이 큰 효과를 만듭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나는 의지가 약해서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지는 거창한 목표에서가 아니라 작은 성공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저녁 단 한 숟갈만 바꿔도 됩니다. 그 성공을 느끼면 내일은 더 쉽게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그 작은 루틴 위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은 단순히 당뇨병만을 예방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 전체가 그 혜택을 함께 누립니다. 먼저 심장과 혈관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하게 오르면 혈관 내벽에 염증 반응이 생기고 결국 동맥경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반대로 혈당이 차분히 유지되면 혈관의 부담이 줄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낮아집니다. 한 어르신은 혈당이 좋아지니 혈압도 같이 안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두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과도 직결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은 과도한 당분을 걸러내느라 무리를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구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후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신장도 불필요한 부담을 덜게 됩니다. 실제로 초기 당뇨 환자들이 한 숟갈 습관을 꾸준히 지킨 후 소변 단백 수치가 호전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뇌 건강 또한 중요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뇌세포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해 피로감을 느끼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습관을 통해 혈당이 잔잔한 파도처럼 유지되면 뇌도 맑은 호수처럼 차분하게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혈당 조절만으로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수많은 연구가 혈당 안정과 전신 건강 사이의 강한 상관관계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작은 습관이 연결고리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밥상 위에 한 숟갈이 췌장을 지키고 췌장이 혈관을 살리고 혈관이 다시 뇌와 신장을 살립니다. 몸은 결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한 숟갈의 선택이 단지 혈당 수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심장, 신장, 뇌, 그리고 당신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른을 갓 넘긴 할아버지였는데 수년째 당뇨약을 드시면서도 식후 졸음과 피로 때문에 늘 괴로워하셨습니다. 밥만 먹으면 세상이 하얘지고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아요. 라고 하소연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처음에는 약을 늘려야 하나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제가 권한 것은 약이 아니라 한 숟갈의 변화였습니다. 점심 밥상에 콩을 삶아 한 숟갈 올리시고 저녁 국에 미역을 잘게 썰어 넣어 한 숟갈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엔 시큰둥하시며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나라고 하셨지만 2달 뒤 그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밥 먹고도 졸음이 덜하니 손주랑 놀아줄 힘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에 그냥 쓰러지듯 잠들었는데 요즘은 아내랑 산책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저는 그 눈빛 속에서 수치 이상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삶의 질이 회복된 순간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역시 달라졌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7.5에서 6.9로 낮아졌고 공복 혈당도 이전보다 20 정도 안정되었습니다. 약을 더 늘리지 않고도 얻어낸 성과였기에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감격해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안 가르쳐 주셨나요? 라는 질문에 저도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도 생활 속 지혜를 다시 배우게 되는 순간이니까요. 물론 모든 환자가 똑같이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콩보다 귀리가 잘 맞고 또 어떤 분은 두부 한 숟갈로도 충분합니다. 체질, 습관, 취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밥상 위의 작은 변화를 꾸준히 지킨 분들은 반드시 몸이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의학 논문에서는 여전히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혈당을 얼마나 안정시킬 수 있느냐를 두고 논쟁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저의 40여 년 진료 경험이 증언합니다. 생활 속 한 숟갈은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때로는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눈물이 증명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삶이 바뀌는 것, 그것이 진짜 치료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따라와 주신 당신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거창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밥상 위에서 단지 한 숟갈을 바꾸는 것, 그 소박한 행동이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식탁에서 흰쌀밥만 담기던 그릇에 보리 한 숟갈을 살짝 얹습니다. 국에는 두부 한 숟갈을 더하고 김치를 적당히 덜 짜게 준비해 한 숟갈 곁들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혈당은 급하게 치솟지 않고 천천히 차분히 움직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도 졸음이 덜하고 오후에는 산책을 나갈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 변화가 하루, 일주일, 한 달 쌓이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우리가 쌓아 올린 습관의 거울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은 내일의 몸을 만들고 내일의 몸은 내년의 삶을 결정합니다. 작은 숟갈 하나가 심장을 지키고 뇌를 맑게 하고 신장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혹시 아직도 이 정도로 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아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을 갖기 전에 먼저 해보십시오. 해본 뒤에 몸이 보여주는 변화를 스스로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설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께 단지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면 삶 전체가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이제는 숫자에만 흔들리지 말고 삶을 가꾸는 습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저녁 햇살이 창가에 머물듯 당신의 삶에도 고요하고 안정된 에너지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작은 숟갈 하나가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